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무려 22만 897대가 팔리면서 전년 대비 50.4% 성장을 이뤄냈어요. 와, 진짜 놀랍죠? 이제는 전기차가 캐즘을 완전히 넘어서 확실한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판매량을 들여다보면요, 작년에 대한민국 내수시장 자동차 판매량 168만 8,007대였습니다. 전년 대비 3% 성장했는데 이 중에서 연료별 판매량을 보면 1위는 휘발유입니다. 76만 7,937대. 하지만 전년 대비 14% 판매량이 하락하면서 점유율 45.5%를 기록했고요. 2위는 하이브리드입니다. 45만 2,714대. 전년 대비 14.7% 성장하면서 26.8%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3위가 전기차 22만 897대로 전년 대비 50.4% 폭등하면서 점유율은 13.1%. 4위는 LPG인데 13만 6,506대로 전년 대비 15.3% 감소하면서 점유율 8.1%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경유 97,617대로 전년 대비 31.8% 폭락, 판매량 10만 대가 붕괴됐고요. 점유율도 이제는 5.8%에 불과합니다. 유종별 판매량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내연기관 시대가 확실히 저물고 있다는 겁니다. 가솔린, 디젤, LPG, 유종에 관계없이 화석연료를 태우는 차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의도적으로 내연기관을 피하고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점유율을 합치면 40%, 명백히 친환경차 시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역시 50% 넘게 성장한 전기차의 성장률이죠. 자동차 시장은 대표적인 성숙산업, 메이처 마켓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가정이 자동차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파이는 3%밖에 안 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전기차만 50% 성장했다는 거,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소비 패러다임의 완전한 시프트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분명하게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기차 50% 성장의 질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성장을 현대기아, 벤츠, BMW 같은 기존의 강력한 브랜드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테슬라와 폴스타 같은 새로운 브랜드들이 주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는 의외로 소위 말하는 브랜드빨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는 브랜드 충성도보다 자동차 그 자체의 혁신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거고요. 한국 시장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한테 가장 까다롭지만 혁신이 통하는 최고의 테스트베드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서 어떤 차가 성장을 주도했는지, 앞으로는 어떤 차가 또 성장을 주도할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형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나라는 원래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현대기아의 안방이자 국산차의 철옹성이죠. 에이, 오바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입니다. 2023년,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국산차 점유율이 거의 85%에 육박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자국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이렇게 딱 두 나라뿐입니다. 미국이나 독일도 자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50% 내외죠.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 공식에 살짝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수입차 판매가 역대 최초로 30만 대를 넘었어요. 그러면서 점유율이 18.2%까지 올랐습니다. 재작년에 15%대까지 떨어졌던 게 1년 만에 수직 상승해서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겨우 3% 차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예전에는 수입차가 늘어난다고 하면 부자들이 벤츠, BMW 많이 샀구나 생각하면 됐습니다. 소위 그들만의 리그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현대기아가 가장 잘하던 가성비 패밀리카 시장을 수입 전기차가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전기차 국산차 비중이 52%에 불과합니다. 수입 전기차의 가격부터 해서 모든 상품성이 이제는 국산차와 견줘도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수입차 판매량 상승의 가장 큰 주역은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작년에 무려 59,916대의 차를 인도했어요. 전년 대비 판매량이 101.4%, 2배 살짝 넘게 상승하면서 수입차 점유율 19.5%, 2년 연속으로 수입차 판매 3위를 달성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성장세죠. 자동차 시장에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판매량 상승을 보여줍니다. 역시 판매량을 견인한 차는 모델 Y였습니다. 48,187대가 팔리면서 수입차 단일 모델 판매량 1위는 물론이고 국산차까지 다 합쳐도 판매량 11위, 전기차 판매량 전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팔렸나? 일단은 가격이 너무 혁신적이었기 때문이죠. 작년 판매 가격이 5,299만원, 보조금 받고 나서 실구매가가 4천만원대 후반에서 5천만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가격이 딱 우리나라 평균 신차 출고 가격이에요. 5,050
수십만 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지불하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격에 딱 모델 Y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도 4,637만 원부터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H픽 트림도 4,507만 원부터죠. 물론 이 차들하고 비교해보면 모델 Y가 여전히 4,500만 원 더 비싼 건 사실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좀만 더 보태가 전기차 갈까 싶은 가격이 된 겁니다. 소비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취등록세 감면 받고 1년에 기름값 수십만 원씩 아끼면 몇 년 타면 테슬라가 더 이득이네. 이 계산이 서는 순간 그동안 전기차를 고민만 하던 대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거죠. 게다가 올해는 이 가격을 300만 원 더 인하해서 시작 가격이 4,999만 원이 됐으니까 작년보다 올해 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이미 1분기 물량이 모두 완판됐어요. 거의 들어오는 대로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압도적인 테슬라를 제외하고 또 어떤 브랜드가 이 5천만 원대 전기차에서 인상적인 판매량을 보여줬나? 아우디입니다. 의외로 Q4 e-tron이 작년 한 해 동안 3,011대가 판매되면서 수입 전기차 판매량 4위를 기록했어요. 사실 Q4 e-tron은 6,630만 원 시작하는 전기차인데 여기에 할인이 지금 8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다 보니까 보험 개발원 자료를 보면 평균 5,339만 원에 출고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디자인 예쁘고 아우디 브랜드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컨카로서 혹은 생애 첫 전기차로서 많이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전기차 판매를 이끌었던 브랜드는 역시 BYD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마토3가 3,076대, 시라이언이 2,662대, 시리 369대, BYD 브랜드 전체 합쳐서 작년 한 해 동안 6,107대의 차를 판매했습니다. BYD는 중국차고 그냥 저렴한 차다 보니까 이게 영업용 법인차로만 좀 팔리고 자가용으로는 잘 팔리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의외로 개인 비율이 꽤 높습니다. 아토3는 개인이 73.1%, 법인차가 26.9%라고 하고요. 시라이언은 개인 83.3%, 법인은 16.7%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제 중국산이라는 꼬리표보다 실질적인 가성비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BYD가 한국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기어이 뚫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작년 5천만 원 전후 혹은 그 이하의 대중형 전기차 시장은 혁신의 테슬라, 감성의 아우디, 가성비의 BYD가 3파전을 벌이면서 국산차의 텃밭을 아주 무섭게 잠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형 전기차 시장도 바뀌었지만 6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프리미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어떤 시장입니까? 삼각별을 가장 사랑하는 시장이죠? 농담이 아닙니다. 2021년만 해도 현대, 기아, 그 다음으로 판매량이 가장 높은 브랜드가 메르세데스 벤츠였어요. 그 중에서도 S클래스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죠. 2003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10만 대 이상이고 비싸면 더 잘 팔립니다. 마이바흐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예요. 벤츠 사랑만 유별난가요? BMW 사랑도 만만치 않습니다. 1995년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작년까지 누적 판매량 80만 대, 5시리즈 전 세계 판매 2위! 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프리미엄 하면 당연히 벤츠, BMW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파워트레인이 너무 달랐어요. 국산차에서는 제대로 느껴볼 수 없는 매끄러운 직렬 6기통 엔진, 내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반응해주는 변속기,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연기관 시대까지의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제로백 3초 4초, 이제는 5천만 원짜리 전기차도 예전 1억짜리 스포츠카만큼 빠릅니다. 엔진과 변속기의 예술적인 궁합, 6기통의 회전 질감, 전기차 시대에는 더 이상 그게 비싼 차의 기준이 될 수 없게 된 거죠.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고 나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굳이 왜 1억 주고 벤츠 BMW 전기차를 사야 돼? 라고 소비자들이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가장 명쾌한 답을 내놓은 브랜드는 바로 폴스타였습니다. 작년 6천만 원 이상 프리미엄 전기차 단일 모델 판매 1위! 놀랍게도 폴스타 4가 차지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611대가 판매됐어요. 단순 대수로만 보면 그렇게까지 판매량이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 시장은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성능, 품질, 브랜드 가치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시장에서 경쟁자인 BMW,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대체 사람들은 왜 삼각별 대신 폴스타의 북극성을 선택했나? 북극성도 별은 별이잖아요. 아무튼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프리미엄 소비자들이 정의하는 럭셔리의 기준이 이동했다는 점을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럭셔리가 오랜 헤리티지와 기계적인 완성도를 의미했다면 전기차 시대의 럭셔리는 남들과 다른 진보적인 경험, 뉴 럭셔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도로 위에
E클래스나 O 시리즈는 너무 많죠. 프리미엄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희소성인데 이 두 회사의 차는 너무 대중화돼 버린 겁니다. 남들과는 다른 안목을 보여주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기존 브랜드들은 더 이상 신선한 자극을 주지 못한 거죠. 그 공백을 폴스타4가 정확하게 타깃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혁신의 시각화입니다. 폴스타4의 뒷유리 삭제, 이건 자동차 디자인 역사상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단순히 특이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나는 기존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차 자체가 던지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은 이 디자인을 통해서 본인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디자인 문법에 갇혀있는 독일 차들이 줄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차별점이죠. 두 번째는 스타일을 챙기면서도 공간까지 챙기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쿠페형 SUV는 디자인은 예쁘지만 2열 헤드룸이 좁다 보니까 패밀리카로서는 불합격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폴스타4는 뒷유리를 없애는 과감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루프라인을 날렵하게 유지하면서도 2열 헤드룸은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었죠. 아빠들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됐던 스타일과 가족을 위한 거주성, 이 두 마리 토끼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잡아낸 겁니다. 마지막은 역시 영리한 포지셔닝이겠죠. 6천만 원 중반에서 시작하는 가격대는 테슬라 모델 Y보다는 고급스러운 마감과 승차감을 원하지만 1억 원에 육박하는 벤츠나 BMW 전기차는 부담스러운 이런 층을 정확하게 흡수했습니다. 단순히 가성비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프리미엄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구간을 선점했다는 뜻이죠. 아무튼 그래서 폴스타4의 1위 등극은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소비자들이 이젠 브랜드의 이름값보다는 그 브랜드가 제시하는 새로운 가치와 철학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폴스타 다음으로 많이 판 프리미엄 전기차를 살펴보면 BMW에서 가장 많이 판 전기차가 i5 1976대를 팔았고요. 제네시스도 GV70 전기차가 1137대, G80 전기차가 1127대를 팔았는데 둘을 합쳐도 폴스타4 판매량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폴스타가 디자인, 공간, 가격까지 두루 갖춘 프리미엄 전기차로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어필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2025년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 그 중에서도 전기차 시장의 격변을 데이터로 쭉 살펴봤는데요. 역시 우리나라의 변화 속도는 일론 머스크도 인정했듯이 전 세계 그 어디보다 빠르다는 것이 다시 한번 실감났습니다. 이제 흐름은 명확합니다. 내연기관은 지는 해고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뜨는 해가 아니라 이미 중천에 뜬 해입니다. 지금 당장 차를 사지 않더라도 이 흐름을 읽는 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의 선택이 3년 뒤, 5년 뒤 내 자산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죠. 올해는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폴스타가 쏘아 올린 이 공을 보고 현대기아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경쟁이 점입가경이 될수록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6년 전기차 시장의 패권은 누가 줄 것 같은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